오늘장 수급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금요일장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받은 금요일장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뭐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사실은 2,700선 윗단에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약간의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뭐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를테면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뭐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고 인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좀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에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 상승 여부가 단기적으로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계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뭐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 현저히 많은 그 투자 심리가 어찌됐든 조금 약세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열어볼게요. 코스피에서는 건설기계부터 이제는 방산용 엔진까지 아우르고 있는 HD 현대인프라코어 첫 번째 랭크가 되어 있고요. 오늘 또 전력 관련주들 강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한국전력에 시선을 보내줬고요. 또한 기업은행도 이번에는 8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1분기 호실적의 주주 환원을 기대하고 있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까지 나왔습니다. 또한 반도체에 소외되어 있던 현대차, 이제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외국인이 시선을 보내줬고요. 중동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S오일이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나인테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유리 기판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요. 비올은 고점 경신 후에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이어졌습니다. 또한 초전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다보링크가 오랜만에 올라왔고요. 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CXL 계속해서 기대를 받습니다. 파두가 네 번째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륵수는 아리바이오의 추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최대 주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속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특징 무엇일까요? 뭐 전체적으로 보신다면은 보신 그대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1,000억 원대 일단 매도를 좀 보여줬는데요.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 시총 상위주들 관련해서는 대부분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아주 선별적인 종목들만 조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외국인들이 뭐 굳이 좀 매수한 업종이나 종목을 좀 본다라고 친다면 매우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흔히 뭐 이런 상황에서 늘 진행되는 형태대로 굉장히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 중심으로 아주 선별적인 매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부 은행주들 포함이 되고요. 뭐 한전 이런 종목이 좀 포함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속에서 눈길을 끄는 외국인의 시선주 선택해 주실게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일단 기업은행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은행주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나름대로 주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낮죠. 10,000원대에 있기 때문에 좀 낮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물론 주가가 낮다는 뭐 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이제 고배당 관련 기업으로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은행은 뭐 산하에 보시면 이제 자산운용사나 IBK 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캐피탈 같은 이제 주요 연결 대상 기업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그 배당 관련해서는 이제 그 고배당 관련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 기준 관련해서 연말 결산 기준 배당 984원을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984원 정도는 이를테면 시가배당률이라는 건 현재 주가 대비해서 배당을 얼마나 주느냐 그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략 한 7.3% 수준,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죠. 뭐 고배당 기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업은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이를테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은행주들 상승을 같이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고배당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다만 이제 배당 관련해서는 그 투자자분들이 그 찬바람 불 때 뭐 11월 달부터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당주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증시 기관 중에 밀집 모자는 겨울에 사라. 그러니까 이를테면 배당 관련주는 여름에 사는 겁니다. 여름에 주가가 싸거든요. 그리고 사서 11월, 12월 때 되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 배당에 대한 그 기대 때문에 그럴 때 이를테면 뭐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더 가지고 와서 배당을 받든지 이런 식의 어떤 투자 패턴,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기업은행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과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도 바로 만나볼게요. 먼저 코스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이어서 미국의 전력망 교체 수요, 거기다가 AI 열풍 속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과 LS 에코에너지의 기관의 시선이 닿았고요. 또한 한화오션은 해상풍력의 플랜트 사업까지 인수를 하면서 올해 매출 1조 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 랭크되어 있고요. NH투자증권은 기관이 4거래일 연속 시선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도 역시나 GS 칼텍스의 지주회사 GS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열어볼게요. 코스닥에서는 첫 번째로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가 랭킹했습니다. JNTC 반도체 패키징 사업 진출을 밝혔고요.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두산테스나 역시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따라서 기관이 선택을 해줬고요. 감성코퍼레이션은 3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줬습니다. GNC에너지 비상발전기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주가는 또 장중에 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필옵틱스 역시 유리기판 대장으로 꼽히고 있죠. 주가 역시 상승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왔던 필옵틱스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속에서는 기관의 수급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 기관들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뭐 뚜렷하게 매수를 한 업종은 사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경기 심리에 따라서 이제 소극적인 시장 대응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와중에서도 기관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를테면 개별적인 재료를 보유한 종목이나 일부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뭐 실적이 조금 나아질 걸로 개선되는 종목들 아주 선별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을 만한 종목들을 좀 선별적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속에서 눈길을 끄는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JNTC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JNT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강화 유리 쪽이나 또 한 가지는 이제 휴대폰용 커넥터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강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뭐 말씀드린 대로 강화유리 쪽에서 이를테면은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를테면 유리기판 생산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왕에 JNTC 같은 경우는 강화유리 쪽에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폴더블 휴대폰 관련해서 이제 초박막 유리 제품들을 기왕에 만들어 온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조금 회자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주총에서 JNTC 같은 경우는 올해 말을 목표로 해서 그러니까 TGV 방식의 어떤 유리기판 생산을 목표로 하겠다. 요거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이라는 거는 보도 이를테면 이제 그 기판,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기판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내용들이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가는 좀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물론 이제 똑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HBM 관련된 데서 이를테면 다르게 좀 기존의 것보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서 이를테면 뭐 새로운 어떤 매출을 늘어낼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테크 윈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똑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대감들이 약간의 학습효과도 같이 덧붙일 가능성이 있겠다라 말씀드려보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엉뚱한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본업의 기술을 이용해서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서 말씀드린 그 회사의 목표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또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기부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의 시선주는 코스닥에서 JNTC 선택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기업은행이었는데요. JNTC와 기업은행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눈길을 끄는 베스트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코스닥 시장의 JNTC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은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약간 9천억대 후반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사실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만약 이런 어떤 흐름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는 기업 가치가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시가총액 한 1조 4천억 정도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목표 가격은 24,0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직전 저점 가격에 12,000원을 놓고 손절 가격을 놓고 대응해 보시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JNTC를 최종 선택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선주는 한국의결권대행 우원명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